옛날에 다룬 영상 중 오메가몬의 모든 종류를 알아본 영상이 있었죠. 그 중에서 흥미로운 아종들이 바로 검은색의 오메가몬들. 분량상 상세하게 다루지 못했던 저 개체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백신종인 디지몬이자 네트워크 보안 최고 위치에 있는 성기사형 집단인 로얄 나이츠. 이러한 오메가몬을 생각하면 디지털월드에 해가 되는 바이러스 디지몬들을 제거하기 위해 주도해서 나설 수 있는 대표적인 정의의 디지몬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몬의 전체적인 하얀 베이스의 색감은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 그 자체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죠. 이런 느낌을 가진 오메가몬이 검은색의 베이스로 칠해진다는 것은 마치 흑화했다라든지 정의와 멀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정말 이질적이고 위화감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렇다면 검은색의 오메가몬들의 공식 설정은 어떻게 잡혀있는지 도감 속의 내용들만 먼저 복습 차원으로 살펴보면서 그 종류를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첫 번째 검은색의 오메가몬은 앞에 즈왈트라는 단어가 붙은 개체입니다. 즈왈트는 네덜란드어로 검은색이란 뜻을 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반 오메가몬에서 대부분의 베이스의 색감들이 검은색으로 덮여져 있죠. 11년도에 발매된 진트릭스 세트2에 수록된 해당 블랙 워그레이몬 카드에서는 오메가몬 즈왈트가 아닌 블랙 오메가몬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공식 설정상 이 오메가몬의 속성은 여전히 백신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모습을 검게 바꾸어버리는 분비물인 블랙 디지트론이 어떤 형태로 혼입되어 일시적으로 검은 모습으로 변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상태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동안 파워도 증가했다고 하죠. 원종의 오메가몬과 가장 큰 차이점은 칼에 적힌 디지코드로 볼 수 있으며 원종의 그레이소드에는 올 딜리트, 즈왈트의 그레이소드에는 종료, 최후의 뜻인 터미네이션이 적혀있죠. 다음 검은색의 오메가몬은 즈왈트 D가 있습니다. D의 준말은 처부수다, 패배시키다의 뜻의 디피트로 이 오메가몬은 공식 도감에서는 백신종이 아닌 바이러스종으로 구분되고 있죠. 오메가몬 즈왈트를 누군가가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주입하여 광전사가 된 모습으로 시야에 보이는 모든 디지몬을 위협적인 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모든 대상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 안의 바이러스 프로그램과 희미하게 남은 백신 프로그램 간의 충돌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이 모습은 상처입게 되면 그 부위는 낫지 않고 있으며 피폐해진 모습으로 폭주를 반복하죠. 양팔이 구속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백신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한순간에 자아를 되찾았을 때 그 피해를 억누르기 위해 양쪽 무기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정으로만 본다면 오메가몬 즈왈트가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로 변모한 것이죠. 이어서 다음 검은색의 오메가몬은 알터 B가 있겠는데요. 변하다의 의미의 알터가 붙은 이 오메가몬은 바이러스종으로 구분되고 있는 디지몬으로 오메가몬의 아종으로 알려진 알터 S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블랙 디지트론이 혼입이 되어 검은 모습으로 변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보다 파워가 증가되었다고도 하죠. 저 모습일 때는 파워가 증가되었다는 것까지는 즈왈트와 같지만 자아가 상실되고 폭주 상태라는 설정까지 보면 오히려 즈왈트 D와 비슷한 부분이죠. 외형적 특징도 보면 즈왈트는 이전 디자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색깔놀이의 느낌인데 알터 B는 무기부터 방어구의 일부 특징 부분까지 외형적 변형도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검은색 오메가몬 종들을 모아 도감 설정으로만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이 디지몬들의 초기 등장 당시의 설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의 도감 설정과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체의 등장 배경 및 작품 활약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초기에 검은색의 오메가몬이 등장하게 된 시점은 약 2010년도 게임기 크로스로더에서 오메가몬 블랙이라는 이름으로 첫 데뷔를 하였으며 이후 11년도 5월 진트릭스에서 오메가몬 즈왈트의 이름으로 정비되어 등장했습니다. 이때 등장 당시 진트릭스 카드에 등장한 오메가몬 즈왈트의 설명에서는 처음으로 블랙 디지트론이라는 존재의 언급과 오메가몬의 융합 과정에서 저 아이템이 섞이면 일시적으로 검은 성기사가 된다는 그러한 설정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후 11년도 11월에 발매된 게임 디지몬 콜렉터즈에서 저 설정이 그대로 계승되다가 2020년도 공식 도감에서도 역시 블랙 디지트론이 섞였다는 설정과 함께 수록이 되었죠. 어쩌다가 블랙 디지트론이 섞여 일시적으로 검은 성기사가 되었는지 그 경위는 초기의 등장 배경부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2010년에 즈왈트가 등장하고 그로부터 6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 디지몬 월드 넥스트 오더에서 새로운 검은색의 오메가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개체들이 바로 즈왈트 D와 알터 B이죠. 데뷔 작품인 넥스트 오더에서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오더 세계관 속 디지털월드에서는 해가 되는 바이러스 등이 감지가 될 시 그것을 처단하고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진 디지몬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 디지몬은 인포서, 집행자라는 이름으로 대신 불리고 있죠. 아무튼 이 세계관 속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현상이 바로 BH라 불리는 브레인 핵의 영향으로 디지몬들이 폭주하는 파워드라몬으로 진화해버리는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작중의 주인공들은 돌아다니다가 무더기로 등장한 다수의 파워드라몬들에게 물려버리는 위기에 빠져버렸는데요. 이 순간 어떤 포탈이 열리면서 화면 전환이 되더니 신체 부분들이 하나씩 천천히 소환되어 가는 것처럼 만들어지면서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디지몬이 의문의 포탈 속에서 소환된 것이죠. 그 디지몬이 바로 집행자라고 불리는 그 디지몬 오메가몬 즈알트 D였습니다. 집행자는 등장하자마자 가로루 캐논으로 파워드라몬을 한방에 제거하였으며 이에 놀란 나머지 파워드라몬들은 집행자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시도했지만 연이어 그레이소드를 꺼낸 집행자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모두 제거되게 이르죠. 이후 주인공 무리 중 한 여자아이가 들고 있는 워메몬 인형이 문제가 되어 집행자는 그 여자아이를 향해 다시 한번 공격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때 들리는 집행자의 목소리는 자아도 없이 정말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이도록 설계된 디지몬으로 느껴지죠. 아무튼 도사몬의 도움으로 집행자에게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던 주인공들, 이후 알게 된 사실은 집행자도 BH 프로그램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BH 프로그램은 파워드라몬으로 변모시키거나 디지몬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였던 것이죠. 한편 주인공들은 만들어낸 백신을 탑에 가서 디지털월드 전곳에 뿌리려고 하는데 그 탑에는 이미 빌런의 부하인 타이타몬이 먼저 와서 더 세진 BH를 뿌린 상태죠. 그렇게 주인공들은 타이타몬을 쓰러뜨리고 나니 집행자가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해가 되는 타이타몬을 가루루 캐논을 사용해 공격하여 제대로 끝장내게 되지만 강화된 BH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집행자도 괴로워하면서 더 폭주하게 이르죠. 이후 다시 도망친 주인공들은 빌런의 부하인 메탈의 태문을 포획해 그 흑막에 대해 정보를 캐보려고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갑자기 메탈의 태문이 타잔의 울음소리처럼 크게 외치더니 집행자가 다시 등장하면서 메탈의 태몬의 명령에 따르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BH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보인 것으로 추측이 되죠. 하지만 감염되어 쇠약해진 집행자는 결국 주인공들에게 패배하게 되었고 이 틈을 타 주인공들은 집행자에게 백신을 투약하죠. 메탈의 태몬은 이 결과를 생각지도 못한 듯 당황하며 집행자 보고 일어나라 구박하는데 이때 갑자기 최종 빌런인 슈마가 나머지 부하들을 이끌고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집행자가 갑자기 괴로운 비명과 함께 빌런인 슈마를 공격을 강행하는데 슈마의 부하들에게 막히게 되면서 그대로 역으로 공격을 당해 쓰러지게 되죠. 그렇게 쓰러진 집행자는 슈마에게 포획당한 채로 끌려가게 되고 이후 주인공들은 최종 빌런인 슈마에게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슈마는 BH 프로그램을 더 연구해서 집행자에게 투약하게 되는데 붉고 어두운 배경에 새로운 진화를 이뤄내게 된 집행자의 모습을 향해 슈마는 저 모습을 오메가몬 알터 B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게 되죠. 저 집행자의 새로운 모습의 디지몬과 함께 세계를 지배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알터 B를 상대로 주인공들은 힘겹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며 이제 디지털 월드에는 BH 프로그램을 배제한 평화로운 세상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감염되어 변모한 집행자는 다시 데이터를 분해하고 재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BH 프로그램을 제거하면서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초기 등장 당시 배경 스토리를 보면 즈알트 D는 감염되어 피폐해진 집행자의 모습, 그리고 알터 B는 알터 S에서 진화한 것이 아닌 즈알트 D의 진화체로 처음 등장했으며 이때까지 오메가몬 알터 S는 세상에 데뷔하기 전이었습니다. 다만 넥스트 오더 속 도감에서는 스토리와 다르게 알터 S의 진화체로 서술되었죠. 알터 S라는 오메가몬의 존재가 곧 세상에 공개될 것이라는 일종의 스포일러였는지 넥스트 오더의 발매 이후 1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벽돌 버전 20스가 발매되었고 거기에 오메가몬 알터 S가 세상에 처음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터 B의 진화 루트의 설정이 도감과 데뷔 작품과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 도감 설정의 진화 루트는 알터 S가 블랙 디지트론이 혼입되어 폭주해버린
상태. 데뷔 작품 속 진화루트는 즈왈트 D가 BH 바이러스가 혼입되어 진화해버린 상태. 넥스트 오더 스토리에서 공개된 진화루트를 완전히 계승시키기에는 어려웠는지 어느 정도의 느낌을 부분 차용을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오메가몬 즈왈트처럼 같은 블랙 디지토론이 혼입이 되었음에도 알터 B는 블랙 디지토론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혼입이 되어 변모한 동시에 자아가 상실되고 폭주 상태라는 설정 차이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알터 B의 폭주의 원인은 블랙 디지토론이 문제가 아니라 저 누군가의 의도가 문제였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